요즘 종목들 상한가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나올까요? 시장이 좋아서? 네. 물론 시장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택되어진, 엄밀히 말하면 이미 준비가 되어진 중소형주들만 지금 또 상한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안 나오더라도, 상한가 폭까지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10%에서 15% 이상의 상승 종목들이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뛰어난 종목군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난 3년에서 5년 동안 경기 침체기 동안 코로나 이전부터 국가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었는데, 그때서부터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가치평가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되는 수준은 유지했던 기업들이 이번 유동성 국면에서 튀어오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4월 14일 기준으로 위즈쿠프를 시작으로요, 비상교육 그리고 메가스터디까지 이 교육주들까지 지금 중소형주 위주의 상한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이유로 주가 급등했는지 그걸 찾아보고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주식 격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격이 소문을 만드는 것이지 소문이 가격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쯤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테마 재료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그 소문 때문에 코로나 4차 대유행 목전을 앞두고 이 교육 섹터가 또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것이다,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메가스터디 뿐만 아니라 우리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사실 애니능률, 코스닥의 애니 능률이 윤석열 관련주로, 파평윤씨 윤석열 관련주로 급등할 때에도 이 종목만 올라가고 비상교육 메가스터디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다시 한번 교육주가 재평가, 재주목받으면서 급등 나올 때 애니 능률은 또 이제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요, 어제의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교육주들이 올라갈 때 이유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이유로 올라가는 게 아니듯이, 시세가 진행될 때에도 한 가지 특정한 이유로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시세에 순응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이슈 때문에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시다가도 내가 선택한 업종이, 종목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식을 막 팔아요. 근데 살 때에는 사실 실적이 좋았어요. 또 반대로 나빴어요. 그러면은 팔 때에도 살 때 이유랑 똑같이 반대되는 이유로 사거나 팔아야 되는데, 팔 때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트레이딩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추세를 추종하는 게, 순응하는 게 얼마나 확률 높은 투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소형주가 중구난방으로 튈 때, 상한가 랠리 나올 때는요, 이 시세에 순응하는 투자자가 좀 먼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시세 우리가 다 취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추세 추종 전략에 나오는 책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측은 부질없는 일이다. 미래의 가격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투자자는 지속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투자자가 아니라 가격이 미래를 예측한다. 밑줄 정말 쫙 그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자신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누군가가 다음 거시경제 사이클이 어떨 것인지 예측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른 투자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수익이 발생한다. 세상은 이처럼 참 단순한 것이다. 추세 추종은 유일한 자료인 가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존 헨리는 매년 그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매법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말한다. 다른 트레이더들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주 돈을 잃기 때문에 자신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헨리는 커다란 제로섬 게임에서 일상적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의 손실을 자신이 벌어들인다고 말한다. 이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동안 가치 투자 이론, 장기 투자법,
뭐 존 데프턴,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어떻게 보면은 벤자민 그라이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파생되어 온 제자들의 어떤 투자 이론,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만 많이 소개되어서 그런데 이 추세 추종으로도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배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중구난방으로 중소형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오를 때는요, 사실은 실적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시세가. 그래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추세 추종, 시세에 순응하는 투자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급등 나가는 종목군들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3, 4일 정도 시차를 두고 보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보시죠. 위즈코프가 일단 오늘 4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상한가를 만들어냈고요. 한국주강, 맥사이엔시, 메가스터디, IOK, 비상교육, 아시아경제, 메가MD, 바이오타임, 그리고 EIB, 김영. 지금 거래소에서만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코스닥에서 나머지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 상한가 나온 개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더 강하다. 물론 거래소가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 흐름, 이 수급은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언제인가요? 1월달이네요. 1월달 종가 기준으로 이제 929포인트, 최고가로는 한 101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코스닥 말고 우리 거래소는 어떤가요? 종합주가 지수는 3266포인트는 아직 넘어가지는 못했네요. 근데 이 종합지수 내에서도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는데 어디가 더 강한가요? 어디가 더 먼저 돌파를 보여주고 있나요? 소형주 섹터가 먼저 돌파를 보여주고 있죠. 거래소 중에서도 소형주가 최고다. 그리고 중형주, 중형주가 그 다음이다. 그리고 대형주가 그 다음이다. 지금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일단 깨지 않고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순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역시 관련된 섹터에서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종합지수로만 봤을 때 거래소의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중소형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은 강세장이죠. 강세장에서는 중소형주가 시세를 리딩하나요? 아니면 대형주가 시세를 리딩하나요? 당연히 대형주들이 시세를 리딩하겠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형주들이 시세를 리딩할 수 있을까요? 리딩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거래소 순서대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아직까지 1월달 전고점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혔다면 좀 갇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으로 좀 몇 개 볼게요. 하이닉스 돌파는 나왔는데 뭐 실적이 지금 1분기 깜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어제의 종가를 또 깼네요. 그죠? 마이너스로, 음봉으로 마무리했어요. 자, 그럼 네이버 볼까요? 역시 카카오가 이제 삼성전자 따라서 액면 분할, 주식을 또 5분의 1로 줄이겠대요. 50만원이 넘는 주식을 10만원대로 낮춰가지고 착시 현상을 한번 일으키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해먹으려고 하는지. 역시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카카오는 참 작정을 한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네이버도 보면요, 역시 쉽게 죽지는 않네요. 그죠? 플랫폼 기업들, 우리 인터넷 기업들 역시 강합니다. 흐름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까지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한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악재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산 배터리 너네 혼자 너무 다 해먹는 거 아니니? 우리도 같이 좀 하자. 반도체하고 배터리 분야의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또 예고했죠. 글쎄요, 뭐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미국도 우리 한국 K 배터리만큼, 반도체만큼 따라올 수 있을지, 그 기술력이 뒷받침될지 일단 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뭐 중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항복해버렸죠. 반도체 굴기 제조업 2022인가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는데 역시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앞서네요.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미국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악재라면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기술력은 주가가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크게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자기 자리는 좀 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횡보 조정으로 일단은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가격 변화는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진 않네요. 그래도 지난 1월 달에 대형주의 수급이 많이 쏠렸는데 누가?
개인들이 작년 1년 동안의 거래대금이 올해 1월 달에 40%가량 대형주로 쏠렸는데, 물론 삼성전자 위주로 쏠리긴 했습니다만은 대형주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본전도 안 오긴 했네요. 그래도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인기 성장주들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수익을 좀 깔고 있어서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가 기아로 이름을 바꿨고요. 현대차. 이 현대차 기아도 보면요, 역시 올해 1월달 2월달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본전 오지도 못했네요. 그죠? 본전권에 있거나 작년 하반기 때 사신 분들만 소폭 조금 수익권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종합지수가 여러분들 3000포인트 위에서 3266을 돌파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돌파의 주역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그 후보가 보이시나요? 누가 이끌어갈까요? 일단 1등부터 14등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LG전자가 이끌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 깜짝 서프라이즈 발생한 또 포스코가 이끌고 갈까요? 최소한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 많이 노출된 대형주, 성장주일수록 작년 한 해 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성장주가 또 한 번 시세를 이끌어갈까? 글쎄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지금은. 만약에 지금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신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제가 어디가 더 강하다 그랬죠? 대형주가 아니라 중형주. 중형주보다도 소형주. 여기서 더 강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의 사이클 위치만 미리 판단할 수만 있고 미리미리 개별주 분석이 되셨다 그러면 지금 눌림 혹은 바닥에서 돌파 나가는 위치, 첫 번째 양봉을 따라잡아서라도 한번 매매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 관련 섹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농업 관련 섹터. 지금 통화량이 팽창하면서 자산시장, 금융시장 할 것 없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에 또 주가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크죠. 사실 유동성 국면이니까요. 금융장세니까. 근데 작년 한 해부터 지금까지 벌써 13개월, 14개월 동안 중소형, 대형 가릴 것 없이 돌아가면서 스나멜리 성격으로 섹터별로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또 급하게 올라온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2018년도 봄 기억나세요? 남북관계, 대북관계가 정말 좋을 때잖아요. 지금이랑은 전혀 딴판일 때. 그때 시세를 한번 분출했던 농업 관련주들, 엄밀히 말하면 폭을 좀 더 넓혀서 대북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얘네들도 반등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뉴스, 소문, 재료 테마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중점으로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아마 심장이 뛰지 않을 겁니다.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 섹터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메리트가 있지 않나. 농업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남북, 대북 관련 주식을 또 폭넓게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대북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요. 90% 이상이 경기 민감 섹터들이에요. 사실 북한에 지금 지원 필요한 게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처럼 배터리 공장처럼 성장성이 있는 성장 섹터가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비료, 뭐 가축 키울 수 있는 뭐 사료들, 그 다음에 뭐 당장 전염병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제들, 필수품들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필수제들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또 하필이면은 우리 시장에서요, 우리 금융시장에서 그쪽 섹터들의 반등이 좀 덜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숫자상으로 뭐 각도기처럼 재가지고 콤파스를 그려가지고 공식화할 수 있겠습니까? 시세 이치는 그렇게 재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전 종목을 보고 전 섹터 업종을 참고해 봤을 때 그쪽 섹터가 지금 시장 반등 대비, 특히 중소형주 반등 대비 아직 안전마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반등의 폭도 충분히 괜찮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관련 섹터 폭넓게는 남북관계, 대북 관련 이슈가 있었던 특히 2018년 봄, 여름까지 시세를 한 차례 내주고 지금까지 조정 구간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기업 분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급적이면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 기본은 좀 되는 종목군들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실적보다 또 주가의 사이클 위치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아. 나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어 하시는 분들은 투기적 관점에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더라도 주가의 위치 그리고 매집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눌림목 위치를 공략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종목군들 실적이
뒷받침 안 돼도 공략하셔도 좋아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투기 성향이 강한 우리 흔히 잡주라 그러죠.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 수익률이 한번 튀면 괜찮아요. 근데 리스크가 좀 큽니다. 시장은 기브 앤 테이크에 내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만큼 그에 따른 보상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수준,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뭐 계좌 규모 그런 걸 때 잘 고려하셔가지고 공략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는 이번 장은 역시 대형주가 이끄는 강세장은 맞는데 아직까지 시장을 이끌어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눈에 띄게 뭔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코스피 200 내에서 중형 중대형주 섹터 중에서 지금 식품주도 그렇고 섬유복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사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그 종목군들이 뉴스 테마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이제 설명이 될 때쯤 되면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또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종목군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비금속 광물 섹터도 보면 코로나 투매 이후에 V자로 그냥 쭉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도 보면은 V자로 코로나 투매에 쭉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가장 전망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단기 상승률이 제일 커요. 보통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중구난방으로 튈 때 시장의 질이 한 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수익률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테마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한 발짝 두 발짝 더 앞서서 바뀌어가는 종목 시장에 좀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